안녕하십니까, 송프로입니다. 오늘도 해피 체인지. 체인지. 네, 신군과 함께하는 영화 한 스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오랜만에 찾아뵙고요. 네, 신군님. 2021년의 첫 번째 방송이죠. 네. 제가 하는. 예. 그렇죠.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네. 설날까지 지났으니까 진정한 새해가 네, 시작되었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연의 독립영화 야구소녀입니다. 먼저 영화에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이 점은 양해 바라고요. 이 영화는 작년 6월에 개봉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2019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되었었고요. 저는 당연히 부산에서 봤었습니다. 부산에서도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된 영화였어요. 송프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건 뭐 부산국제영화제 그때 그 신군님이 갔다 오고 나서 너무 그렇죠. 극찬을 그때도 해서. 추천을 제가. 네, 근데 그때는 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 기다렸다가 이번에 이제 영화 소개 때문에 이걸 보게 됐는데. 네, 그렇군요. 뭐 사실 야구소녀 그냥 뭐 야구 영화일 줄 알았는데. 예. 저는 이 영화를 토대로 좀 이제 한번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예. 정말 이 꿈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야구라는 소재로 접목을 시킨 것 뿐이지, 예. 뭐 다른 거로 접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예. 굉장히 재밌게 본 의미 있는 영화. 예, 이제 뭐 다른 분야를 접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걸 묻고 싶어요. 그래서 네. 왜 야구일까요? 그렇지. 뭐 축구소녀, 농구소녀, 배구소녀, 격투기소녀 등등등 맞아, 맞아. 다른 종목으로도 얼마든지 영화를 만들 수 왜 있었을 하필 거예요. 야구소녀일까. 어쩌면 이제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스포츠 영화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전형적인 서사를 만들기에는 야구 말고 다른 종목을 소재로 택하는 게 더 수월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여성 리그가 아직 그렇게까지 활성화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야구라는 스포츠가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닐까 하는 거겠죠. 저는 여기서 이제 야구라는 스포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월드컵 같은 국제적인 이벤트로 어떤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지는 상황을 제외한다면은 국내 최고의 인기 프로스포츠는 아마도 야구일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근데 야구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스포츠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회부터 9회까지 진행이 되죠. 그렇지. 연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장이 없다라도.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도 많습니다. 근데 그 쉬는 시간마다 광고가 들어가요. 이 광고 이거 다 뭡니까? 다 돈이죠.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야구는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맞아. 이번에 뭐 그렇죠. SK 인수한 그것도 보면 어마어마한 액수로 그렇죠. 인수한 거 보면. 예. 사용되는 장비가 많아요. 축구 같은 경우는 시민구단도 가능한데 야구는 사실상 뭐 시간은 쓰겠지만 어렵다고 봐야죠. 당장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만 봐도 참가 국가가 축구 월드컵만큼 많지 않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인지도와 뭐 인기 면에서는 최고일지 몰라도 인프라 자체는 축구만 못해요.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야구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라서 그런 거 아닐까 뭐 싶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프로화된 스포츠는 다 자본주의적이긴 당연할 합니다. 수도 있죠. 예.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야구가 좀 더 자본 집약적이지 않나 싶어요. 가난한 동네의 아이들이 이제 골목길에서 축구를 하며 꿈을 키웠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야구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가난한 동네 야구한다는 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어딘가 좀 경제적으로 아직 좀 발달이 좀 더딘 나라일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축구를 하면서 이제 골목길에서 맞아, 축구를 맞아. 하면서 이 축구를 해가지고 뭐 성공을 해서 집안을 일으키고 뭐 그럴 건데 야구는 좀 그런 이야기가 그것도 혼자 없죠? 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네. 뭐 어딘가에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야구 배트 대신 강목을 들고 글러브 대신 장갑을 대충 뭐 이용해서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야구는 어쨌든 간 준비해야 될 게 더 많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자본주의적이다. 이 말은 더 보수적이고 어떤 편향성이 더 강화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명품만 팔고 유명 멀티플렉스 체인에서 어벤져스 같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만 주구장창 틀어대는 것과 비슷한 이유라는 거죠. 당장 미국 프로야구만 봐도 초창기에는 흑인 리그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최초의 아프리카계 메이저리거인 제키 로빈슨이 메이저리그 데뷔를 한 게 1947년이에요.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가 뭐 1876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제키 로빈슨의 실화를 다룬 영화가 42, 42라는 영화인데 여기서 제키 로빈슨으로 출연한 배우가 블랙팬서로 유명한 체드윅 보스만입니다. 네. 다시 지금 이제 한번. 나오고 있는 영상이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이 나오네요. 이번에 이제 영상을 이제 그렇군요. 삽입을 좀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참 슬픕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이고 또 어떤 차별도 제약도 다 극복을 할 수 있는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고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공정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아닙니다. 현실의 차별과 불공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곳이 바로 스포츠 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 그곳은 이제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꼭 프로스포츠만 돈의 논리로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추어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마추어 스포츠의 제전인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음. 과연 자본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참, 진짜 이 돈이라는 게. 그렇죠. 예, 특히 스포츠는. 그리고 자본의 논리라는 게 뭔가 굉장히 냉철하고 합리적이고 뭐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보통은 목소리 큰 기득권 위주로 판이 돌아가기 마련이니까요. 네. 어쩌면 야구에서 여성리그의 활성화가 더딘 이유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개막하며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젊은이에게 낭만을, 국민에게는 여가소년을 이었다고 합니다. 뭐 야구를 남자들만 보는 건 아니니까 낭만과 여가소년은 뭐 맞는 말 같긴 해요. 그런데 프로야구가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제대로 주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어린 시절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맞아. 정말 오래전이죠. 음. 그 MBC 청룡. 그쵸. 프로야구 어린이 회원 있잖아요. 네. 거기 혹시 여자아이가 가입한 거 보신 적 그러니까. 있나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없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야구 점퍼 입고 다니는 아이들도 남자야, 다 대부분 남자였어요. 무엇보다 이제 영화 그 야구 소녀에도 나오지만 초창기의 프로야구는 생물학적 남자만이 선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맞아. 이쯤 되면 궁금할 수밖에 없죠.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을 하면서 꿈과 희망을 주겠다고 했던 그 어린이들은 과연 어떤 아이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영화 야구 소녀는 제목부터가 어딘지 굉장히 아이러니한 뉘앙스를 풍기는 작품이에요. 제가 이제 야구라는 스포츠의 속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야구 소녀의 주인공인 주수인이 어떤 세상과 맞서고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이 영화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입니다. 그렇죠. 주수인은 실제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한국에도 여자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네. 먼저 야구 소녀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연관 검색어로 안양미라는 이름이 같이 조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꼭 검색해. 맞습니다. 예. 여자 야구 선수였고요. 제가 네. 예전에 TV에서 여자 야구 선수가 나오는 걸 봤는데 그게 이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덕수상고 출신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의 라이벌. 근데 그게 보니까 그 영상을 좀 찾아보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막 눈물을 신군님 이제 말을 할 건데. 저도 그때 뉴스에서 본 거라 그때가 뭐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면 지금처럼 인터넷이 막 그럴 때가 그런가 아니라서. 보네. 예. 그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울먹이는 목소리로 야구를 계속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렇죠. 장면이 전파를 했었는데요. 음. 어째 영화 속 한 장면과 겹치는 것 같죠? 네.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 그런데 누군가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가 버리는 냉정함이라면 그딴 건 이제 좀 소각장에 내다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돈 나고 사람 났나요? 사람 나고 돈 났지. 애초에 냉정한 자본의 논리대로라면 한국에선 프로스포츠가 자리를 잡기 힘들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는 꿈꾸는 일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생계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네. 야구 소녀의 주수인은 애초에 꿈을 꿀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한 인물입니다. 본인도 극중에서 그런 말을 하죠. 같이 리틀 야구를 하던 다른 아이들은 뭐 빨리 커서 프로 선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수인이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너 크면은 야구 못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시간 가는 게 두려웠다고 그러죠. 안양미 선수 이제 제가 봤던 그 영상에 그 야구 선수가 안양미 선수가 맞다면은 안양미 선수도 뭐 내가 프로 가서 FA 대박 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선발로 20승을 따내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야구가 하고 싶다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안양미와 주수인 이 두 야구 소녀가 마주한 세상의 벽은 이토록 두텁습니다. 수인이뿐만이 아니죠. 이 영화 속에는 온통 꿈을 갖는 것조차 여의치 못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 수인이 친구 있죠, 방글이. 네, 방글이. 예, 이 아이도 마찬가지죠. 네. 분명히 이제 이 아이가 꿈꿨던 거는 뭐 어쿠스틱 기타를 튕기면서 노래를 부르는 뭐 싱어송라이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노래 연습 대신 춤 연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준혁이 연기하는 최진태 코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독립구단에서 플레인 코치로 뛰면서 몇 명을 이제 프로구단으로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걸로 봐서는 재능이 없는 것 같진 않은데 그게 선수로서의 재능은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 프로팀 스카우터로 일하는 친구한테 너 구속이 얼마나 나오느냐는 핀잔이나 듣고 있는 신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그 최진태 코치의 꿈을 좌절시킨 결정적 요인으로 보이는 그 공의 구속. 바로 이 공의 구속이 그 최진태 코치에 의해서 수인이에게도 그대로 제약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야구는 이제 투수 노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좌완 파이어볼로는 지옥에 가서라도 데려온다라는 뭐 야구의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야구에서 이제 투수라는 포지션은 그만큼 팀 전략의 핵심이고 또 그 투수의 재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구속은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구속만이 전부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공은 빨랐는데 제구가 안 돼서 성공하지 못한 선수들도 있었고 반대로
공이 느리긴 했지만 제구력으로 승부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럼요. 엄밀히 따지자면 한국에서는 그 좌완 파이어볼로 대접을 받던 류현진 선수도 미국에선 사실 그렇게 공이 빠른 수준은 아니에요. 맞아. 제구력으로 승부를 하는 제구로 스타일이죠. 쏘면 물론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야구 선수들이 모여있는 빅리그라는 특성상 기본적으로 구속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살아남을 수 있긴 해요. 류현진도 그래서 이제 구속이 좀 떨어지는 그렇죠. 날에는 많이 맞게 되고.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요구하는 전형성, 다시 말해 어떤 관습으로 굳어진 자격 요건의 벽이 높고 두텁기는 해도 노릴 수 있는 빈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야구 소녀라는 영화의 기본 소사가 바로 그거죠. 모두들 바로 그 전연성을 들이밀면서 거기에 미달되는 너는 안 될 거니까 어서 포기하라고 할 때 자신이 그러니까. 원하는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릴 수 있는 시스템의 빈틈을 찾는 거죠. 이 스윙이라는 하니까. 맞아요. 네. 그 빈틈이란 말 그대로 전체 크기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도 한 것이라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버텨내는 사람만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해낼 수는 없습니다. 조력자가 있어야겠죠. 조언을 하고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뭐 이러라고 코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커리어를 지속하기 위해서 코치가 필요할 때 여기 훌륭한 커리어 코치 송프로님을 찾아주시기 꼭 바랍니다.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속은 느릴지언정 수인이는 회전력이 좋은 볼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최진태 코치가 말하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단점은 극복이 되지 않으니 장점을 키울 생각을 하자고. 그 1990년대를 주름 잡은 히트만 하죠. 슬램덩크에서도 이와 비슷한 대사가 나옵니다. 마지막 이제 산왕공고와의 시합 도중에 자신보다 월등히 큰 사이즈의 신현필과의 몸싸움에서 이제 강백호가 번번이 밀리니까 주장 최치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커 보이려고 해도 네가 저 녀석보다 커 보이진 않는다. 자세를 낮춰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어차피 최고 구속을 늘릴 수 없다면 느린 볼로 승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타자를 잡는 방법에는 삼진아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내야 땅볼이나 외야 플라이를 유도해서 수비수가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죠. 또 투수의 보직도 다양합니다. 선발 투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 개투도 있고 마무리도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한 이닝이나 한 명이 타자만 상대하는 투수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또한 팀에 반드시 필요한 선수입니다. 그 아다치 미츠루라는 일본 만화가가 그린 H2라는 야구 만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보세요. 아주 재밌거든요. 네. 이 만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타임아웃이 없는 스포츠의 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모든 스포츠 종목이 인생사와 세상사의 축소판으로 여겨지긴 합니다만 타임아웃이 없는 스포츠라는 점에서 야구가 그 부분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야구가 그렇듯 세상사에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꽤나 많은 롤이 있는 것이고 각자 자신에게 맞는 롤을 찾기 위해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꽤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영화가 바로 이 야구소녀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극 중에서 수인이는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너클볼을 익히고 트라이아웃 기회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트라이아웃 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꽤나 유명해 보이는 그 주전 선수와 상대하는 기회까지 얻게 되죠. 분명 이제 이 영화 속의 야구팀 감독은 어딘가 좀 산신령 같은 사람들이에요. 수인이가 다니는 그 고등학교의 야구팀 감독도 무심한 듯 하다가 이제 최 코치한테 어떤 뭔가를 툭 던져주듯이 수인이가 이제 볼이 회전력이 좋다 이런 얘기를 알려주고 또 트라이아웃 현장에서의 그 감독도 그냥 툭 던지듯이 야 너 나와봐라 해서 주전 선수와의 승부를 주선을 하죠. 최 코치는 이거 일종의 조롱으로 받아들인 것 같지만 감독은 뭔가 되겠다 싶어서 내린 결정으로 보이죠. 뭐 그렇죠. 근데 약간은 조금 그 장면이 저는 예. 좀 어색한 것 같긴 했었어요. 예. 현실에서는 너무나 좀. 근데 이제 아마 신우님 말한 것처럼 그걸 좀 보여주려고. 예. 영화 속에서는 네. 원래 또 예. 근데 이제 현실대로만 가면 너무 밋밋해요. 예. 근데 어찌됐건 뭐 지금 보면 야구 선수 중에서도 유희관이라는 선수도 예. 뭐 120대 던지는데 못 예.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 또 현실하고도 비슷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또 이제 여성이라는 그 어떤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예.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 장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감독이 진짜 그걸 현실력처럼. 보여주려고. 예. 예. 바로 여기서 이제 주수인은 청출어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린 볼을 던지다가 결정구는 그렇지. 강속구를 던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히는 강속구가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천재 던지니까 그렇죠. 이제 빨라 보였단 말이야. 130km면 프로 기준이 아니라 고교 야구 기준으로도 뭐 느린 볼일 거예요. 그러나 야구에는
볼배합과 수싸움이라는 게 있는 그러니까 스포츠입니다. 야구라는 게 참. 시속 130km의 느린 직구라 해도 더 느린 변화구를 던진 후에 바로 뒤이어서 던지면은 엄청난 강속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수인이가 자기 입으로 직접 말했잖아요. 자기는 회전력이 강한 볼을 던질 수 있고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을 수 있다고요. 꼭 윽박 지르는 것만이 승부의 방법이 아니죠. 타이밍을 빼앗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수인이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야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이 영화의 최윤태 감독도 독립영화 예산으로는 절대로 야구 영화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고 합니다. 뭐 독립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야구 영화처럼 만들려고 한다면은 한국 그 상업영화 시스템에서도 제작이 쉽진 않을 거예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야구 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긴 있죠. 뭐였죠? 옛날에 슈퍼스타 감사용. 그러네. 최동원과 손동열의 경기를 다룬 퍼펙트 게임. 그리고 퍼펙트 고릴라가 나오는 미스터즈. 근데 그런 영화도 보면은 표는 나죠. 예. 이게 아무래도 스타디움에다가 실제 사람 채워놓고 찍는 거랑 CG로 관객 수를 분류해갖고 찍는 거랑은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영화가 좀 있었긴 있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관객이 빽빽하게 들어찬 스타디움에서 쏟아지는 함성과 함께 시합을 하는 것만이 야구라는 스포츠를 이루고 있는 요소인 건 아닙니다. 그럼 이 감독이 진짜 이거 그쵸. 진짜 천재네 이거. 야구는 시종일관 뛰어다녀야 하는 축구나 농구와 다르게 멘탈 스포츠로서의 측면이 강한 종목이기도 해요. 바로 그 멘탈 스포츠로서의 특성을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을 끝끝내 해내 보이려 하는 우리의 주인공 주수인의 성장 과정에 접목시켜낸 결과물이 바로 이 야구소녀라는 영화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그렇게 보면 해봅니다. 멘탈 스포츠. 그래서 마지막에 2군 선수로 프로팀에 입단한 우리의 주인공 주수인은 과연 취미로 하는 야구가 아닌 직업으로서의 야구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뽕프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뭐 사실 저희가 이 영화 얘기하기 전에 예. 촬영하기 전에 한번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렇죠. 참 현실에서는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허들이라는 게 있었을 건데 뭐 그때도 얘기했던 게 그러기에 이 영화도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예. 도전하는 정신.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직업으로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야구를 취미로까지 하지 않았을까. 아마 현실이었다면 뭐 여자야구 국가대표 네. 이런 방향을 네. 갔겠죠. 예, 예. 그래서 그냥 하여튼 어찌됐건 야구는 계속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때도 이제 일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네, 했을 때도 네. 송프로님께서는 구단에서 전략적인 목적으로 주수인을 영입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저는 원포인트 릴리프 정도는 가능해 보여서 영입을 했을 거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먼저 이야기의 서두에 제가 야구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스포츠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이 자본주의는 또 정치와 밀접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그 자체가 정치적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프로야구는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두환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뒤 일종의 우민화 정책으로 내세운 3S 정책의 일환이었죠. 그 최윤태 감독이 국내 프로야구사의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염두에 두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인이가 애초에 야구선수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다분히 학교 홍보를 위한 전략적인 목적이었죠. 프로구단에서도 처음에 선수가 아닌 어떤 전략적 차원의 판단을 앞세워서 생활 스포츠 분야로 영입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수인이의 목표가 과연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잘하는 걸 해야 하냐, 좋아하는 걸 하냐 사람들이 모르면 실제 뭐 성공한 사람들이나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잘하는 걸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는 이 주인공 수인이는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거가 잘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잘해졌던 게 비교라는 어떤 이제 남자들이라든지 이런 걸 네. 통해서 그게 자꾸 이제 눌려지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답답함인데 예. 야구를 계속 하지 않았을까? 예.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수인이가 야구를 하고 싶어 하긴 했는데 꼭 프로야구 선수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맞아.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야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자신의 해보고 야구를 싶었던,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보고 싶었을 가보고 뿐인데 싶었던 거나. 그렇죠. 자꾸 주위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예. 트라이아웃을 끝내고 난 뒤엔 되려 홀가분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생활체육부서로의 영입을 제안하는 프로팀 단장 앞에서도 어떤 자신의 장점을 확실하게 어필을 하면서 야구 선수로 자신을 한번 판단을 해봐주기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아까 했던 얘기를. 자신의 장점. 회전력이 강한 볼을 지니고 있어서 맞아.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을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떤 PPT의 어떤 전형? 피칭이나 뭐 PPT나 면접에서 어떤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 교과서로 썼으면 좋겠어요. 맞아. 자신의 장점을 너무 일목요연하게 요점만 딱딱 잡아갖고 딱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자료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그때도 신군님하고 얘기했지만 그 제안을 했을 때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렇죠. 뭔가 회유를 하잖아요. 협상의 기술자든가. 왜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이 그렇죠. 그 장면이 제일 저희한테는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끝까지 가봐야 네. 완전 연소를 해봐야 이게 불발탄인지 아니면 화라산이 그러니까요. 될지도 알 수 있는 건데 보통은 완전 연소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때이른 포기를 당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원하는 때와 원하는 장소에서 스스로의 의지대로 승부구를 던질 기회는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설령 그 승부구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한참 떨어지는 느린 직구일지라도 말입니다. 네. 예. 송프로님께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갑자기 불이 꺼져서 네, 당황스럽네요. 저도 이제 요게 이제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젊은이도 마찬가지고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토끼 같은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네. 빨리 가면은 뭐 이제 뒤에 치워진 사람들 보면서 아유 저거밖에 못하 그러는데 진짜 이 수인 학생은 이제 거북이 같은 삶을 예. 어떻게 보면 야구라는 그 소재를 통해서 뭐 이렇게 접목한 거 보면 저는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예. 좀 거북이 같은 삶이 맞지 않을까. 거북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네, 그냥 예. 그냥 묵묵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예. 기회는 반드시 그렇죠. 오는 것 같아요. 거북이가 10장생이잖아요. 오래 살아요. 토끼는 네.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네. 한 8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네요. 거북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10장생입니다. 그런 관점도 재밌네요.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꼭 진짜 예. 이 스포일러가 좀 있긴 했지만 좋은 영화입니다. 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트라이아웃 장면에서 여자 선수가 한 명 더 있죠. 제이미정. 네. 그분이 원혜련이라고 실제 야구 선수라고 합니다. 맞아. 이게 어찌됐건 재밌는 게 저도 이 신군님 때문에 알게 된 건데 이런 실존 일문을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이기도 하면서 예. 또 약자의 편에서 이게 또 만들어진 영화고 또 야구라는 소재도 재밌는 것 같고 또 스토브리그 같은 예. 이제 그런 내용들도 중간에 나오는데 그거랑은 좀 상관없겠구나. 스토브리그랑은. 그 제안했던 게 그런 역할인 거지. 프런트 역할이었어. 그리고 이제 어떤 지금은 이제 과거가 되어버린 어떤 한 시점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뭐죠? SK가 그 신세계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네.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진짜 상상을 못했는데. 그런 관점으로 봐도 재밌는 거네. 그러니까 좀 이게 당황스러운 게 그 SK 좀 이건 영화 별개 이야기입니다만 SK 와이번스가 여기저기 협찬을 많이 했어요. 그러네. 홍보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참 한순간. 공포의 외인 구단 이연세 원작의 그 공포의 외인 구단이 드라마로 만들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거기서 협찬 구단이 SK 와이번스예요. 주인공을 뛰는 구단이. 그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국민 주연의 드라마 스토리그. 그것도 거기서도 SK. 협찬 구단이 SK. 맞아. 마지막 그 PF 드림스의 유니폼은 완전 SK 와이번스 유니폼이었거든요. 맞아. 재밌네. 그리고 야구 소녀도 협찬을 SK 와이번스가 했고요. 맞네. 전 꽤 이렇게 적극적인 구단이었는데. 이런 구단이 팔아버렸다고 하길래. 그러니까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결정이 내려진 거죠. 그거는 뭐 100% 팩트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SK 신세계가 여러 구단을 접촉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와중에 이제 SK가 애초에 프로구단 받을 때도 또 어떤 고위 정치인의 어떤 그런 게 있었다고 권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예. 근데 어찌됐건 진짜 신군님 말한 결국은 거니까. 근데 뭐 계산을 해봐서 그렇지. 신세계도 돈으로 지르고 하니까 받은 거겠죠. 네. 어찌됐건 간에 SK 와이번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흔적을 볼 수 있는 영화기도 하고요. 재밌습니다. 그런 예.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죠. 오늘 20차 평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네. 20차 평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하고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 느리고 부드럽게 완전 연소를 향해 가는 여성 서사. 네. 진짜 오랜만에 뭐 신군님이 추천한 영화들이 대부분 뭐 다 괜찮았지만 그렇죠. 특히나 야구 소녀는 예. 뭐 지금 넷플릭스였나요 이게? 왓챠에 있습니다. 왓챠였나요? 예. 네, 왓챠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거는 진짜 그냥 왓챠 가입하고 보셔도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승리호라든지 여러 가지 영화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승리호도 봤는데 승리호보다는 야구 소년이 그렇죠. 낫다는 거. 예. 이렇게 저예산으로도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영화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들하고 오면 더 좋을 것 같고 신구님하고 올해 이제 2021년 첫 번째 영화인데요. 정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신구님하고 또 2주 뒤에 예. 좋은 영화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혹시 아직 못 네, 정했습니다. 그러면 또 정하고 예. 2주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설 연휴 많이들 하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파이팅 파이어! 근데 여자애가 어떻게 고등학교 야구 들어갔어요? 주수인이라고 이름 못 들어봤어? 여자 중에서 그렇게 돌리는 선수 전세계도 몇 명 안 될걸? 이제 학교 졸업하면 어떡할 건데? 저는 계속 야구할 거예요. 프로팀에서 선수 선발하는 거 거기에 참가해보려고. 그럼 뭐 프로 선수라도 되게? 포기하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어. 전 해보지도 않고 포기 안 해요. 내가 만약에 진짜 잘하는 거면 그런 거면 어떡해.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 잘하는데 왜 그러고 있어? 사람들이 내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네가 공을 빠르게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던진 공을 타자가 못 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 같이 했던 애들 중에 지금까지 야구하는 사람 너랑 나밖에 없다. 야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건 남자건 그건 장점도 단점도 아니에요.